지금 갭 투자, 이제 평택에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죠. 무조건 싸다고 입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갭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하반기에 전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갭 투자가 또 성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갭 투자라는 거는 매매가보다 전세가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투자금이 적게 드는 경우에 이제 갭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갭 차이가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가격대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진입을 할 거냐? 아마도 지금 뭐 좀 유행하고 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지방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방의 가격들이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는 갭 가격이 조금 싼 아파트 이런 데로도 꾸준히 유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외곽 쪽으로 좀 많이 퍼졌어요. 불과 제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택은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평택에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죠. 그러면 평택들도 이게 위치적으로 뭐 좋은 호재가 있지만은 조금은 경기도의 최남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차이가 작게 나는 주택들로도 사람들이 좀 옮겨 가려고 하는 양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갭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지방은 조금 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방이 다 오르고 여러 군데가 다 올라가지고 나 여기저기 투자를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정상화된 시장이 오면요, 이 지방은 움직임이 덜하고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이번에는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별로, 그다음 물건별로 아파트가 아닌 데로 아니면 지방으로 가가지고 그게 가격을 견인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상황들이 꾸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고 한다고 무리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고 그러시다면요, 경기도의 외곽도 좋지만은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경기 남부권에 뭐 수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고 일산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 가격들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는 가격대의 그 매매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4억이면은 되게 싼 건데, 너무 안 오른 건데 사면 어떡하냐,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보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이제 입지를 볼 때 무조건 싸다고 입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싸지만요, 가격의 변화가 있으면서 싼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가격이 4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4억 1천이 되었어요. 1년 지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물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2억인데 지금 4억 1천이 되었다. 그러면 2억 이상이 오른 거, 2배를 오른 거잖아요. 이런 거는 싸지만은 가격에 반응하고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4억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향후에 입지 변화가 있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물건이라면 이거는 진입을 하셔서 지금 하반기에 어떤 상승의 부작용이 있는데 대응하시는 전략을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그렇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보통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 도시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입지를 보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세대, 40세대, 뭐 90세대, 80세대, 그리고 제일 외곽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 그런 그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걸 보고 여기 들어가면 어떻겠냐라고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싸다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싸지만은 진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과거의 변화들, 지금 같은 시장에 변화가 없으면 이상한 물건이에요. 변화가 어느 정도 가격들이 흘러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제 진입하는 게 필요하죠. 먼데이 캠핑님께서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장 보니까 대부분 철거된 거 보니 많이 진행된 것 같네요. 물론 제가 하겠다는 건 추호도 없습니다. 예전에 사촌이 권하길래 지금은 인간관계 손절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철거가 되었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역주택조합은요, 이 사업이 진행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가시화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후에 진입을 하셔도 상관없죠. 다만 제가 지역주택조합이나 뭐 이런 거에 주의를 하라고 하는 게 이제 동의를 받을 때 1차 조합원 모집, 2차 조합원 모집, 3차 조합원 모집 이러면서 이제 지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부분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지역주택조합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계약금 3천만 원 내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된다 해서 계속 내요.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되면요. 이게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낸 돈이 아까워 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인간관계 손절한 상태인데 손절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이나 돈으로 저는 사람들의 관계들이 나빠지는 게 되게 아쉬움이 되게 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성된 지역주택조합은 찬성인데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아직까지 동의율을 받고 있는 거면은 절대적인 반대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촌하고 손절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게 돈이라는 부분들이 그 되게 우습잖아요. 우습다는 게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 위에 사람이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관계성들이 많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부간에 합의가 되었나요? 그 합의가 없으면 진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전 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접근할 때 과거에 어떤 상황들을 보고 그땐 되게 좋았어. 그리고 나 이 집 못 샀어. 왜? 남편 때문에. 이 집 못 샀어. 우리 부인이 말려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때 선택을 잘했으면은 우리가 더 좋았을 걸 이라는 후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대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상한테 전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거의 결정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향방과 미래의 가격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과거만 올라간 게 아니라 미래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바라보면서 나 이거 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래에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 쳐다보지 말고요 미래에 잘하면 돼요. 그 미래에 잘하려면요 내가 좋은 기준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부동산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서로 이제 탓하는 부분보다는 그 미래에 접근하시는 부분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과거를 탓하는 과정에서 서로 손절하거나 서로 관계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진희님께서 금정역 인근의 아파트 전망은 어떤가요? 금정 힐스테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좋죠. 그리고 거기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랑 같이 있는데 아파트가 조금 더 유리하고 입지적으로는 좋은데 이제 맹점은 거기가 이제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피스텔이랑 주택들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금정역에 있는 아파트 형식이 좋은데 여기도 비싸요. 그래서 여기 진입할 때는 다른 아파트들 그러니까는 금정역보다 좀 입지 여건이 더 좋은 다른 아파트들과 투자금들을 비교해 보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게 좀 중요한 게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영상에서 인덕원의 엘센트로가 호가가 20억까지 갔고 지금 거래되는 게 16억, 17억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용산의 문배동에 아파트 한 개 사겠다. 문배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엘센트로보다 싼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입지 가치는 용산의 문배동이 100배 좋아요. 하지만은 거기는 상업 지역이라서 물건들이 전부 다 주상복합이에요. 입지는 진짜 좋아요. 입지는 한번 보시면 물론 거기 고가가 있고 좀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문배동은. 그런데 그 입지도 좋지만요. 우리는 입지와 물건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형식으로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은 올라가지만은 올라가는 폭 자체는요. 아파트가 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입지는 문배동이 좋지만
그다음에 물건 자체는 엘센트로가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가격이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용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용산에서도 물건을 봐야 되고 용산에 빌라를 들어갈 바이에는 저는 뭐 용인에 아파트를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그 뭐 안양이나 의왕 쪽이나 군포 쪽에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겠어요. 이제 돈에 맞게. 그래서 그냥 이런 거예요. 지역이 똑같이 좋은데 거기에서 반응하는 물건들은 뭐 다주택, 다가구, 다세대, 그다음에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를 좀 알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한테 답변을 제가 한번 드린 걸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